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뉴컴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온랩 라그나로크 6화 성진우 vs 안타레스 그림자 군주의 마지막 전투를 다룹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항상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이전의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에서 수호는 임과 함께 던전에 들어가 선배의 운반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던전 깊숙한 곳에서 그는 스타더스트를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는 마족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리고 압도당한 수호는 벽에 몰리게 되었지만 갑자기 낯선 인물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수호의 머릿속에는 이 갑옷을 입은 여성 기사 정체가 무엇이며 왜 이런 곳에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베루 역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부를 때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감정과 향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에잘은 고개를 돌려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잘은 망설임 없이 개미왕을 끌어안았고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채로 진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간은 누구인지 등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베루는 다소 당황한 듯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한 번에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곧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멀리서 악마들이 조심스럽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잘의 태도는 그들의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히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적들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그들의 작전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에잘은 그들의 음모를 전혀 모른 채 베루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베루의 존재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고 어쩌면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루는 점점 고조되는 위험을 감지하고 재회는 잠시 미뤄야 한다고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악마들의 위협이었다. 이미 피에 굶주린 악마 형제들은 광란의 기쁨에 에잘에게 달려들었고 그녀의 귀족 혈통을 스타더스트를 위해 수확하려고 들떴다. 그들에게 에잘은 그저 자원,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에 불과했다. 수호는 곁에서 예의주시하며 에잘이 혼자서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베루는 에잘이 평범한 악마가 아니라며 인간 기준으로 S급 헌터에 비견될 만하다고 수호를 안심시켰다. 이 사실에 수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강력한 존재를 바로 눈앞에서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에잘은 막내 악마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수호와 베루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것이 S급 실력자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다. 베루가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자 그녀의 만화가 예전의 미미한 흔적만이 남아있음을 알아차렸다. 에잘은 자존심이 무너진 채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반년 전 악마 세계에 반란이 일어났다. 귀족 가문들이 질서를 되찾기 위해 싸웠지만 그녀의 가문인 임디루 가문은 몰락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탈출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의 피가 도난당했고 그와 함께 힘도 잃고 말았다. 절박함이 그녀를 감싸며 그녀는 베루를 향해 도움을 애원했다. 그러나 세월에 단련된 개미왕은 그녀의 요청을 비웃으며 지금의 그녀는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그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은 에잘은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악마들은 에잘이 약해졌음을 깨닫고 사악한 기쁨에 미소를 지었다. 임디루 혈통의 생존한 후계자는 드문 기회였다. 이것은 고귀한 피를 맛보고 힘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편 수호는 악마들이 전투 준비를 하는 동안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집단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들 중 한 명을 고립시킬 수 있다면 승부의 균형을 뒤집을 수도 있었다. 만화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베루가 전략을 세웠다. 거칠게 굴면서도 그는 에잘을 바라보며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그녀를 도왔다. 그림자 에너지의 파동이 뿜어져 나오고 시스템 알림이 스킬, 가혹한 명령의 사용을 확인해주며 에잘의 능력치가 일시적으로 50% 상승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힘이 온몸에 퍼지자 에잘의 눈에는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의 전투 함성이 공간을 울리며 에잘은 거침없는 분노로 앞으로 돌진했다. 수호는 에잘의 변화를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부활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그녀의 연약한 상태를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그들의 기회였다. 에잘이 주의를 끄는 사이 그는 자신이 필요로 하던 1대1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브로키는 벌어지는 전투에 자극을 받아 전장으로 돌진해 한 마리의 악마를 들이받았다. 에잘은 마청을 노리며 강한 힘으로 창을 던졌다. 악마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반격하며 방어의 벽을 세워 창을 막아냈다. 그 취약한 순간에 막내 악마가 뒤에서 에잘을 공격해 등을 깨끗이 베어버렸다. 에잘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악마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비웃었다. 하지만 수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순식간에 속도를 높인 그는 혼란 속으로 뛰어들어 막내 악마의 머리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그는 두 발로 단단히 착지한 뒤 허리를 비틀어 악마를 대포알처럼 앞으로 내던졌다. 악마는 폭발적인 힘에 휩쓸려 연기와 불에 탄 시체 더미에 쾅하고 처박혔다. 하지만 수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던져진 악마를 망설임 없이 뒤쫓아가 단호한 일격으로 악마의 얼굴을 정확히 두 동강 냈다. 괴물은 고통에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비명도 산산이 부서진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며 곧 끊어졌다. 주변의 먼지가 가라앉아 시스템 알림이 눈앞에 깜빡이며 나타났다. 악마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수호에게 레벨업을 부여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악마의 영혼이 발칸의 뿔에 흡수되어 수호의 신체 능력치가 강화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마청 악마는 공포에 질려 돌아섰다. 동생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공포가 그 악마의 침착함을 산산히 깨뜨렸지만 반응할 틈도 없이 에셀은 앞으로 돌진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워진 힘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혹한 명령의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극심한 피로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움직임이 흐트러졌고 잠시 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기회를 포착한 마청 악마가 그녀를 끝장내기 위해 다가왔다. 그러나 악마가 에셀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수호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빠르게 그 뒤에 나타났다. 수호는 무자비한 정확함으로 악마의 목을 조이듯 감아 올린 뒤 거칠게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악마의 몸이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이제 혼자 남은 마지막 악마는 자신감이 시들어감을 느꼈다. 수적으로도 실력으로도 밀린 채 악마는 뒤로 물러서며 쓰러진 동료들을 저주했다. 마지막 절박한 몸부림으로 악마는 앞으로 돌진해 에셀의 피를 흡수해 전세를 뒤집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악마의 발톱 달린 손이 에셀의 피부에 닿기 직전 수호의 부츠가 그 손을 내리찍으며 한순간에 부러뜨렸다. 수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번뜩였고 그는 브로키에게 마무리를 지시했다. 거대한 그림자 병사 브로키는 즉시 반응해 입을 크게 벌리고 붙잡힌 악마에게 달려들었다. 괴수는 가차없이 악마를 물어뜯었고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 생명을 끊었다. 멀리서 에셀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고 얕은 숨을 내쉬며 일어서기 위해 애썼다. 몸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맑아져 눈앞에 선 존재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한때 진우만이 할 수 있었던 그림자 군단을 인간이 조종하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에셀은 답을 찾기 위해 바루를 바라보았다. 개미왕 바루는 침착하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가 진실에 다가가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녀를 강타했다. 기억과 진실이 맞물리며 그녀의 눈에 인식이 떠올랐다. 그 아우라, 그 힘, 그 존재감. 그것은 결코 착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진실을 소리내어 인정했다. 그녀 앞에선 소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군주였다. 수가 쓰러진 마족들과 아직도 타오르는 시체의 빛에 둘러싸여선 그 순간 에셀의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다. 그녀의 말에는 인식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수호가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그리고 진우와 소름 끼치게 닮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힘이 다해버렸다. 그녀의 몸이 다시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수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그는 답을 구하기 위해 바루를 바라보았다. 개미왕은 에셀을 살펴보고 그녀가 단순히 탈진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었을 뿐이며 곧 회복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수호는 안도의 물결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끼며 이제 바루가 돌보고 있는 의식을 잃은 헌터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가 생존자들을 지켜보는 동안 그의 눈앞에 알림창이 깜빡이며 퀘스트 완료를 알렸다. 시스템은 7명의 생존자가 모두 구조되었음을 확인했다. 그 대가로 수호는 700골드를 받았다. 보상에 흥미를 느낀 그는 즉시 시스템에 상점 창을 열라고 지시했다. 이제 상점이 이용 가능해진 것이다. 여러 아이템을 훑어보던 그는 재빨리 하급 회복 포션을 선택했다. 포션이 손에 나타나자 그는 다시 에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들어올려 포션을 먹였다. 거의 즉시 부드러운 황금빛이 그녀를 감싸며 몸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수호는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약한 상태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었던 그는 에셀을 함께 그림자 던전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수호는 브로키를 향해 쓰러진 마족들의 시신을 회수해 그림자 던전으로 이어지는 포탈까지 끌고 가라고 다음 명령을 내렸다. 브로키는 말없이 순순히 시신들을 손쉽게 끌었고 그레이는 에셀을 등에 조심스럽게 태운 채 군주를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수호와 일행은 마침내 그림자 던전에 도착했다. 그때쯤 에셀은 의식을 되찾았고 바로를 통해 진우가 외부신의 군대가 몰려오는 침공에 맞서기 위해 지구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충격적인 사실에 에셀은 분명히 동요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수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눈을 약간 가늘게 떴다. 이제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된 그는 언제 만났는지 기억의 안개 속을 더듬어 보려 애썼다. 왠지 모르게 그녀가 낯섦게 느껴졌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이상한 안개에 가려져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수호의 망설임을 눈치챈 에셀은 과거 튜토리얼에서 만났던 때를 조심스럽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 시절은 이제 수많은 전투와 시련 아래 묻혀버린 아주 먼 과거였다. 그녀의 말이 희미하게나마 무언가를 자극했고 서서히 기억의 조각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한순간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마계성의 층을 오를 때 그녀가 곁에 있었던 그 장면이었다. 그 이미지는 희미했지만 결코 착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호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바루가 굳은 목소리로 끼어들며 마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는지 따져 물었다. 에셀은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표정이 어두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수호를 바라보며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무거운 채로 마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마왕을 쓰러뜨리고 공포로 군림하던 귀족들을 멸망시킨 후 마계는 레디루 가문의 통치 아래 평화를 되찾았다. 그 가문은 한때 혼돈의 중심지였던 마계성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시간이 흘러 마계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반년 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평화는 스타더스트라는 마력을 증폭시키는 자극제가 마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산산이 깨졌다. 그녀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수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는 이전 전투 중에 들렸던 희미한 속삭임들을 떠올렸다. 마족들이 스타더스트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에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가 다시 떠오르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타더스트가 강력한 상위 마족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지만 약한 마족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대가 없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중독성 강한 지름길이었던 것이다. 진우가 사라지고 군주가 마계를 다스리지 않게 되자 그 마족들은 탐욕과 새로 얻은 힘에 이끌려 점점 대담해졌다. 그들은 하나둘씩 공통의 목적 아래 뭉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야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군주 권위의 마지막 상징으로 남아있는 레디루 가문이었다. 내부에서 배신이 터져 나왔고 흩어져 있던 반란들은 전면적인 내전으로 번졌다. 마성의 수호자들은 강인하고 고결하며 결연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엄청난 규모와 잔혹함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반년 동안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웠지만 서서히 그리고 결국에는 압도당하고 말았다. 에셀은 그 뒤에 이어진 참상을 이야기하며 손을 약간 떨었다. 배신한 마족들은 정복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남은 귀족들을 사로잡아 마치 마법의 자원처럼 이용하며 그들의 피를 짜내어 자신들의 힘을 더욱 키웠다. 한때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고귀한 피는 이제 하나의 상품이자 중독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혈족, 그녀의 민족 모두가 하나둘씩 쓰러져 반란의 불길을 더욱 키웠다. 그녀 역시 붙잡혀 똑같이 잔혹한 운명을 겪게 되었다. 그녀의 만화는 반복적으로 소모되었다. 그녀의 힘은 예전의 희미한 잔향만 남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진실을 고백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수치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도망쳤기 때문이었고 다른 이들이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성은 무너지고 혈통은 끊긴 채 그녀는 죄책감과 불확실함에 짓눌려 목적 없이 방황했다. 그리고 이제 왕국을 지키라는 임무를 그녀의 가문에 맡겼던 남자의 아들과 마주한 그녀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수호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판단 대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엄숙하게 말하며 그녀의 가문이 짊어졌던 짐과 그들이 감내한 희생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견뎌준 것뿐만 아니라 레디루 가문이 한때 그의 아버지를 위해 해줬던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기자 그는 그녀에게 이 짐을 혼자 지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함께 레디루 가문을 재건할 것이다. 그 순간 에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슬픔이나 고통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다. 아주 멀지만 또렷한 기억이 그녀에게 되살아났다. 과거의 어느 순간 진우가 똑같이 흔들림 없는 확신의 눈빛으로 그녀 앞에 섰던 그때였다. 잠깐 동안 마치 시간이 접힌 듯 군주의 그림자가 그의 아들의 눈을 통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그 순간을 기념하듯 수호의 시야 앞에 깜빡임이 나타났고 방금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시스템 알림이 떴다. 거기에는 순혈마족 귀족의 마지막 생존자가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곧이어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나 수호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100여의 후예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할 것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수호는 놀라움에 잠시 생각이 멈췄다. 에셀의 혈통이 두 번째 군주에게서 이어졌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이 연결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결정을 내리는데 망설임은 없었다. 조용한 결의로 그는 받아들였다. 시스템은 즉시 반응하며 그가 100여의 후예와 인연을 맺었음을 알렸다. 이제 에셀은 공식적으로 동료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 특별한 인연 스킬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단순히 함께한 고난뿐만 아니라 서로의 결의에서 비롯된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렸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알림들이 에셀의 시야를 가득 메우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완전히 낯선 상태창이 눈앞에 나타나자 혼란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수호는 곁에서 지켜보며 시스템이 동료들에게도 보인다는 사실을 놀라움과 함께 깨달았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부 사항이었는데 아마도 이전에 인연을 맺었던 동료 그레이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순간을 기회로 본 수호는 방금 얻은 새로운 인연 스킬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수호가 에셀을 바라보자 그녀는 여전히 기운이 빠진 채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었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계속 나아갈 의지를 보였다. 시스템은 그들의 연결에 반응하며 인연 스킬 데몬 블래스트의 발동을 확인했다. 거의 즉시 강력한 에너지가 두 사람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솟구쳤다. 굵은 전류가 번쩍이며 살아나기 시작했고 수호는 인연이 형성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수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힘은 능동적이고 불안정하며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수호의 몸은 에너지가 오가는 공명에 따라 진동했고 거칠고 강력한 힘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이 감각은 그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힘의 전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에젤은 숨을 헐떡이며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스킬이 발동되면서 그녀의 마지막 힘마저 모두 소진된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제대로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다. 수호는 그녀에게 충분히 잘했다며 안심시키고 쉬라고 재촉했다. 에젤이 누워서 회복하는 동안에도 수호는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 그녀를 완전히 탈진시킨 이 스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곱씹지 않을 수 없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 힘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주먹을 꽉 쥐고 가까운 벽으로 다가가 힘껏 한 방을 날렸다. 주먹이 벽에 강하게 꽂히며 표면에 금이 갔지만 특별히 대단한 결과는 아니었다. 바루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가 보기엔 그 주먹질은 평소 수호의 공격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수호도 손상된 벽을 살펴보고 동의했다. 그레이의 유대 스킬과 비교하면 데몬 블래스트는 기대에 못 미쳤다. 수호는 다시 시스템 창으로 시선을 돌려 유대 스킬의 현재 상태를 살폈다. 충전율은 고작 0%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수호는 이마를 찌푸린 채 그것을 바라보며 점점 답답함을 느꼈다. 힘은 분명히 존재했고 수호도 그것을 느꼈지만 그 진정한 형태를 해방하는 방법은 여전히 미지수였다.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바루가 앞으로 나서며 부탁을 했다. 개미 왕은 그림자 던전에 가져온 마족들의 시체를 먹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하지만 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 시체들이 그림자 추출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루는 놀란 듯 보였고 수호가 아직 그들의 그림자를 추출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수호에게 지금 시도해보라고 격려했다. 수호는 손을 뻗어 한때 군단을 소환하던 익숙한 명령어를 외쳤지만 이번에는 시스템이 그 요청을 거부했다. 그림자 추출에 실패했다. 마족들의 영혼은 전환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만화는 오염되고 타락해 있었다.
바로는 진우의 과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림자 군주조차도 타락한 마족의 그림자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대신 그는 로디르루 가문과의 계약처럼 계약을 통해 그들을 묶어두었다. 이 한계를 받아들인 수호는 바루에게 계속 진행하라고 허락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개미왕은 젊은 군주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저없이 시체를 먹기 시작했다. 한편 수호는 다시 에잘에게 다가가 또 다른 포션을 건넸다. 에잘은 지친 듯하지만 감사한 미소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에잘이 포션을 마시는 동안 수호는 그녀에게 그림자 던전에서 머물 곳을 제안했다. 다른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수호의 말은 에잘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하지만 그녀가 정식으로 대답하기도 전에 바로의 날카로운 비명이 조용한 순간을 갑자기 깨뜨렸다. 수호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갑작스러운 긴박함에 놀라 급히 돌아섰다. 여전히 시체들에 둘러싸인 바로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연회를 통해 흡수한 기억 속에서 그는 중요한 무언가, 심각하게 불길한 무언가, 이타림의 사도들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것이었다. 상황의 심각함을 감지한 수호는 즉시 자리에 앉았고 얼굴에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다른 이들도 그를 따라 앉았다. 바루가 정보를 전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스타더스트의 광범위한 존재를 밝히며 지구와 더 넓은 우주 사이의 경계선을 그었다. 스타더스트 제작에 사용된 미스트번은 지옥의 토착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었다. 에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녀는 충격에 눈이 커지며 스타더스트의 영향이 그들의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호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의미를 곱씹었다. 미스트번의 기원이 외계의 위협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바루는 계속해서 악마들과 하이에나 길드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인신매매 조직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악마들은 이 길드에서 인간을 확보해 그들을 감염시켜 미스트번으로 변이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변형된 괴물들은 스타더스트의 재료로 가공되었다. 하이에나 길드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리퍼 길드는 운송을 담당했고 수많은 공장들이 대륙 곳곳에 숨어 희생자들을 가공했다. 이것은 끔찍한 시스템이었고 그림자 속에서 이타림이 이를 감독하고 있었다. 수호는 침묵 속에 앉아 조각난 단서들을 맞춰나갔다. 침공, 타락, 실종 사건들. 이것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작전이었으며 더 큰 침공 계획의 일부였다. 하지만 바로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기억 속에서 그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로 이 모든 작전을 설계한 한 인간. 기계장치의 두뇌이자 제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타림의 사도였으며 지구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수호의 눈이 커지며 그 충격적인 사실이 온전히 다가왔다. 바로는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다. 이 사도는 혼자서 일하고 있지 않았다. 한 인간 공범이 작전의 비밀 유지와 유통을 돕고 있었다. 그는 바로 리민성, 리퍼 길드의 부길드장이었고 바로는 민성의 흔적을 쫓으면 결국 사도에게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전 세계는 리퍼 길드가 논란의 중심에 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본부 밖에는 군중이 모여들었다. 언론은 질문을 쏟아내며 분위기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민성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쏟아지는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고 있었다. 기자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실종된 민간인들, 서울역에서의 비극, 그리고 리퍼 길드와 하이에나 길드의 연관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성은 기만에 능숙하게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는 후회와 슬픔을 표현했다. 예기치 못한 결과와 리더십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군중은 그 말을 믿었다. 의심을 대신해 감탄의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다. 민성은 돌아서서 걸어가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속삭임을 들으며 은밀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론을 얼마나 쉽게 흔들었는지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헌터 협회가 자신을 너무 쉽게 풀어줬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몰랐다. 그가 바로 이 모든 작전의 배후, 스타더스트의 근원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고 확신했다.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수호는 조용히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민성을 향해 있었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바로를 돌아보며 그 남자에게 이타림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물었다. 바로는 잠시 집중한 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에게는 외부신의 영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수호는 그 사실을 신중하게 곱씹었다. 민성은 조종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수호는 그를 직접 마주할 준비를 하며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바로가 다시 한번 나서서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개미왕은 수호의 승리를 인정했지만 민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만화가 엄청나게 강력하며 지금의 수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노리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민성은 세련된 검은색 자동차에 올라탔다. 짙게 선팅된 창문이 그를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가려주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달렸고 내부의 정적은 엔진의 낮은 진동음만이 깰 뿐이었다. 곧 차량은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그의 취향에 맞게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스위트룸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고급 음식이 우아하게 차려져 있었으며 음료는 완벽하게 차갑게 식혀져 있었다. 조명도 그를 달래고 만족시키기에 딱 맞게 세팅되어 있었다. 폭신한 소파에 앉아 한 여성을 품에 안은 채 민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남자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자신의 탁월함에 스스로 즐거워하며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고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여유롭게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자신을 오해받은 영웅으로 묘사한 헤드라인들을 읽었다. 기사들은 리퍼길드의 깔끔한 재무보고서를 칭찬했고 그가 대중 앞에서 보여준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으며 최근 하이에나 길드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투명성까지 칭송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이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의 느긋한 평온을 단번에 가를 만큼 날카로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했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들은 조용히 방을 나가 두 사람만 남았다. 그녀는 인사치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는 직설적이었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대량의 스타더스트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녀의 요구에는 어떠한 완곡함도 없었고 오직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만이 담겨 있었다. 민성은 눈을 약간 가늘게 뜨며 최근의 사건들을 상기시켰다. 공장 중 하나가 파괴되면서 유통이 끊겼고 그들의 비축분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가 수완이 뛰어나고 인맥도 넓으니 분명히 그가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녀의 자신감은 그를 약간 짜증나게 했지만 그는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그 감정을 잘 숨겼다. 민성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공급업자와 이야기하겠다고 동의했지만 그의 뻣뻣한 자세에서는 분명한 좌절감이 느껴졌다. 그녀가 나가고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민성의 생각은 자신이 절대 연락을 끊을 수 없는 한 남자, 전체 유통과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로 흘러갔다. 며칠째 그 인물은 그의 지시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있었다. 업데이트도 없고 배송도 없고 설명도 없었다. 이 침묵은 전체 작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민성은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것이 계속 돌아가려면 그가 직접 연락해야만 했다. 저쪽에 있는 남자는 단순한 공급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네트워크의 두뇌이자 공급망의 설계자였고 바하루가 경고했던 바로 그 아타림의 사도, 조용하고 잡히지 않으며 어딘가 지구에 숨어있는 인물이었다. 이것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 6화가 마무리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더 많은 에피소드가 곧 찾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시면 7화가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곧 새로운 챕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